이론적으로는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실상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하는 상인들이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상품을 중개하는 상인들의 공간이 시장이지요. 어쩌면 세상의 알토란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서민들의 애환이 절실하게 담겨 있는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672강입니다. 오늘은 시장을 의미하는 시장 시자와 관련된 세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시장 시자입니다. 시장 시자는 시장을 의미하지요. 저자라고도 합니다. 시장은 여러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이 시장 시자는 머리두자와 두건 건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머리두자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두건 건자는 두건을 의미하고 보통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두건을 머리에 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지요. 상류층 사람들은 머리에 두건하지 않습니다. 두건은 상징적으로 보통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시자는 보통 사람의 머리가 되는 게 시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보통 사람에게 상전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시장에 가게 되면 그 유세에 주눅을 들게 마련입니다. 물건을 납품할 때도 그렇고 물건을 사올 때는 더한 것이죠. 그 시장에 갔다 오면 서민들은 자기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런 시장의 구조를 잘 설명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셋단자 103강에서 소개한 팔매자와 관련된 한자들이죠. 그 중에 살매자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살매자는 넉사자와 조개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넉사자는 숫자 넷을 의미하는데 여러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조개패자가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조개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재물이나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매자가 표현하는 그 산다라는 것은 사방의 상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 여기저기에 물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살지 고르는 것이죠. 그렇게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는 그 상황이 살매자입니다. 반면에 팔매자가 있습니다. 팔매자는 선비사자와 살매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선비사자는 선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명예나 권위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살매자는 사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팔매자가 표현하는 그 판다라는 것은 사는 것보다 명예가 더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상품을 사려고 하는 그 소비자보다 팔려고 하는 그 상인에게 더 명예가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권한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객은 왕이라면서 고객에게 더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자는 아무래도 과거에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한 그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파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명예가 더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인들이 생산자, 농민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가게 되면 상인들에게 그 소비자들, 생산자들은 주눅을 들게 마련입니다. 그 상인들이 더 상전이었던 것이죠. 상인들은 보통 사람들의 머리가 된다는 게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시장에는 상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항상 분주한 것이죠. 시장 시자가 표현하는 바는 보통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게 시장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로 분주하기 때문에 시장 시자를 분주하다고 해석하겠습니다. 시장 시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보통 사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지만 관련자로서의 시장 시자는 분주하다는 것이죠. 시장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있고 이걸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이죠. 물자가 풍부한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이 상인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물자가 부족했을 때는 반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자로서 시장 시자는 많은 사람들로 항상 분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조명시리가 있습니다. 조명시리는 명예는 조정에서 다투고 이익은 시장에서 다투라는 뜻이죠. 무슨 일이든 알맞은 곳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시민이라 할 때도 시장 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주하다는 의미를 가진 시장 시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시장 시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감나무 시자입니다. 감나무 시자는 감나무를 의미하고 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감나무 시자는 나무 목자와 시장 시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장 시자는 시장을 의미하고 분주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감나무 시자는 나무 중에서 시장 같은 게 감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나무에 열린 감이 시장에 사람들처럼 많아서 분주하다는 것이죠. 다른 과일들도 한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감나무의 감은 모든 열매를 압도하는 것이죠. 감나무의 감은 가지가 꺾일 만큼, 가지가 부러질 만큼 많이 열립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시장에서 분주한 것처럼 감나무에 감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열린 감을 분주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감나무 시자는 나무 중에서 시장 같은 게 감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나무에 열린 감이 시장의 사람처럼 많아서 분주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시수와 개구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수와 개구화는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또 홍시나 반시를 때도 감나무 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누나 자자입니다. 누나 자자는 누나지요. 손인 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나 자자는 여자 여자와 시장 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장 시자는 시장입니다. 분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나 자자는 여자 중에서 시장 일을 맡는 게 누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나는 엄마를 대신해서 장을 보고 음식 만드는 집안일을 맡았다는 것이죠. 예전 사회에서 누나의 일과는 엄마만큼이나 분주했던 것이죠. 그 모양을 누나 자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큰 누나의 역할은 다른 형제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에 큰 누나는 엄마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죠. 아이도 돌봐야 되고 동생들 밥도 차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모저모로 할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누나의 하루 생활은 다른 형제들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엄청 바빴습니다. 분주했던 것이죠. 그 모양을 설명하는 것자가 누나 자자입니다. 누나 자자는 여자 중에서 시장 일을 맡는 게 누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나의 일과는 엄마만큼이나 분주했다는 것이죠. 바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자매가 있지요. 자형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나 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장 시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시끄러울 뇨자입니다. 시끄러울 뇨자는 시끄럽다는 뜻이 있죠. 시끄럽다는 것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듣기 싫게 마구 떠들어대는 것이죠. 이 시끄러울 뇨자는 문문자와 시장 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문자는 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장 시자는 시장이고 분주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울 뇨자는 문이 시장 같으면 시끄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 앞에 사람들로 분주하면 시끄럽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에서든지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시끄럽게 마련입니다. 마치 돗대기 시장 같은 것이죠. 문이 시장 같으면 시끄러운 건 당연합니다. 시끄러울 뇨자는 문이 시장 같으면 시끄럽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 앞에 사람들로 분주하면 시끄럽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야료라는 말이죠. 야료는 까닭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댄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요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종은 미리 맞춰놓은 시각이 되면 저절로 종소리가 나도록 장치된 시계를 말합니다. 알람 시계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672강으로서 시장 시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